안녕하세요. 서울 S치과 최승원 원장입니다. 오늘은 충치 치료에 관한 내용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충치 치료에 관한 동영상들은 그전에도 이제 몇 번 제가 찍어서 올렸던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리뷰할 겸 또 요즘에 어떻게 치료를 하는지 새롭게 치료했던 증례들을 보면서 그 치료 내용이나 재료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충치 치료는 제가 이제 앞에서도 몇 번 얘기했지만 범낭질 내에 국한된 1차 충치가 있겠고 상아질까지 진행된 2차 충치, 그 다음에 충치가 이제 더 깊어져서 치수강 부위까지 균이 들어가서 염증이 진행된 경우, 이때는 이제 신경치료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범낭질에 국한되어 있는 충치는 그 충치의 정도가 심하지는 않기 때문에 대부분은 충치를 제거하고 직접 충전하는 식으로, 충전이란 말은 이제 때운다는 말의 교과서적인 표현이고요. 충전은 아말감이나 레진이나 이런 재료로 이제 직접 때워서 치료를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상아질까지 진행되어서 이것도 상아질까지 진행되었다 하더라도 충치가 씹는 면에 교합 면에 국한되어 있는 경우에는 직접 때우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충치가 인전면에 진행된 경우에는 사이 충치 같은 경우는 직접 때워서 그 사이에 그 치아끼리 닿는 그 강도나 이런 것들 모양을 재현하기가 쉽지 않아서 인전면 충치가 진행된 경우에는 주로 인내의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치수까지 충치가 진행되어서 신경치료를 하게 된 경우에는 충치가 많이 깊어진 상태고 건전한 치아의 양도 많이 적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작은 수가 아니라 적을 수를 써야 되나요? 그래서 치아가 적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때는 크라운 치료를 통해서 치아의 기능과 형태를 회복시켜 줍니다. 그러면 실제 증례 사진을 보면서 어떤 식으로 치료가 진행되는지 설명드릴게요. 처음 내원하셨을 때 모습입니다. 보시면 이제 여기는 금으로 인레이가 되어 있고 이쪽에 아말감이 떼어져 있는데 이 아말감 같은 경우는 주변부가 약간 어둡고 2차로 충치가 의심되는 상황이었고요. 작은 어금니 부위, 소구치 부위에 있는 아말감들은 여기도 주변부에 충치가 의심되는 것도 있었는데 이 부분은 이제 환자분의 심미적인 이유가 커서, 심미적이라는 거는 이제 검게 아말감이 보이는 게 좀 보기가 싫어서 자연스럽게 씨앗색 나는 걸로 때우기를 원하셔서 이 부분도 같이 제거를 하고 레진 충전을 통해서 치료를 마무리했던 케이스입니다. 큰 어금니와 작은 어금니 쪽에 아말감을 제거하고 레진을 이용해서 때웠는데요. 충전을 진행을 했는데 보시면은 레진 자체가 재료가 굉장히 심미적이고 되게 예뻐요. 잘 떼었을 때 일반적으로 크라운에 쓰는, 물론 이제 레진이 부위가 커지면은 약간 부자연스러운 부분도 있긴 한데 실제로 레진이 쓰이는 부위가 이제 큰 부위의 충치를 치료하지는 않기 때문에 레진을 잘 쓰면 굉장히 심미적이고 잘 티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도 보면 레진으로 여기 이렇게 떼었었고 작은 어금니 부위 아말감을 제거하고 레진으로 떼운 건데 크게 눈에 띄지 않게 치료가 잘 마무리된 걸 볼 수가 있죠. 같은 환자분의 왼쪽 위의 모습입니다. 여기도 보시면 아말감 주변으로 약간 어두워져 있는 부분들이 보이시죠? 그래서 2차 충치가 의심되고 어금니라서 오랫동안 아말감을 쓰시면서 약간 시린 증상도 있고 하셨고, 작은 어금니는 여기는 마찬가지로 워낙에 부위가 작긴 한데 역시 이거는 그냥 치료할 때 심미적인 이유가 커서 같이 제거를 하고 레진으로 충전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쪽도 레진 충전을 마무리한 모습인데요. 보시면 그 아말감 제거하고 레진으로 떼었는데 크게 티가 나지 않고 그 접합도 잘 돼서 결과가 잘 마무리된 것을 사진으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이제 같은 환자분의 오른쪽 아래 부분을 치료했던 사진인데요. 기존에 떼어져 있던 아말감을 제거를 하고 앞치아 같은 경우는 2차 충치가 진행되어 있던 부분도 깨끗이 제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뒤엔니는 보시면 까맣게 2차 충치가 꽤 깊었어요. 충치를 끝까지 제거한 결과 치수 부위까지 충치가 진행돼서 치수 노출이 있었는데 워낙에 작은 어금니고 사이즈가 크지는 않고 치수 노출된 부분도 깨끗한
깨끗하다는 표현이 약간 어폐가 있긴 한데 깨끗한 그 출혈이 있어서, 그러니까 염증으로 인한 죽은 피가 아니고 그냥 아직 치수까지 염증이 진행된 소견은 아니어서 이 케이스는 MTA로 치수 부분을 막아주고 레진 충전을 같이 진행을 했던 케이스입니다. 보시면 이제 치료를 마무리한 모습인데요. 레진으로 비교적 깨끗하게 치료가 잘 마무리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색깔도 원래 아말감에 어두워 있던 부분들, 또 충치로 인해서 어두워졌던 부분들이 다 제거가 돼서 비교적 깨끗하게 잘 만족하시고 끝났던 케이스입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레진 충전에 관한 내용을 설명드렸는데요. 레진 충전은 말씀드린 것처럼 충치가 깊지 않고 교환면에 국한되어 있거나 아니면 이제 인전면까지 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그 부위가 크지 않을 때 교환면 전체로 봤을 때 반 이상을 넘어가지 않는, 그러니까 반 이상의 치아가 남아 있는 경우에 이제 레진 충전을 진행을 하는데, 레진의 장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심미적이에요. 잘 치료했을 때 잘 티가 나지 않고 굉장히 예쁘게 마무리를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가장 중요한데 이게 하루에 치료가 끝납니다. 충치를 제거하고 하루에 마무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큰 장점이죠. 아무래도 이제 요즘에 많이 바쁘고 하다 보니까 뭔가 당일 치료에 관한 내용을 이제 광고도 많이 하고 네이버나 이런 데서 검색하면 그런 것들 많이 보시잖아요. 제품명을 리을로 시작하는 이런 장비들을 이용해서 당일날 치료를 마무리한다, 이렇게 이제 많이 얘기하는데, 인네이나 크라운 같은 경우도. 근데 아직 이게 시간을 두고 본을 떠서 했을 때보다는 정밀도에서 약간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건 이제 좀 민감한 얘기라서 제가 뭐 단언을 할 수는 없는데, 그냥 저의 경험으로는 인네이나 크라운 같은 경우는 그래도 본을 떠서 모형에서 작업하는 게 적합도 좋고 결과도 좋은 것 같아서 인네이나 크라운을 무리하게 당일로 치료를 하지는 않고 있고, 레진 같은 경우는 재료 자체가 이제 당일날 바로 때울 수 있는 재료이기 때문에 당일 하루에 끝낼 수 있다는 점이 레진 충전의 큰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케이스는 이제 충치가 좀 깊어서 신경 치료를 하고 그 다음에 크라운을 수복했던 증례입니다. 보시면 인네이가 되어 있는데 이 사이에 이게 이제 치아 배열이 고르지가 않아서, 이런 분들도 가끔 계시는데 치아가 올라올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두 번째 작은 어금니가 입 천장 쪽으로 이와 같이 나서 결국엔 여기에 삼각형의 버뮤다 삼각지대까지는 아니지만 삼각형의 공간이 생기고, 이쪽엔 음식물이 잘 끼는데 이게 빠지질 않으니까 결국에 셋 중에 하나 혹은 두 개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썩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교정을 하는 게 제일 낫겠고, 안 되더라도 이 치아가 실제로 기능을 하진 않으니까 얘네 두 개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이거는 차라리 발치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일단 뭐 이 발치는 진행은 안 했었고요. 이 치아가 충치가 깊어서 치료를 했던 증례예요. 인네이를 제거하고 충치를 제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보시면 인네이 밑에 이런 데는 그래도 비교적 깨끗한데 옆으로 충치가 진행돼서 꽤 깊이 충치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죠. 충치를 다 제거하고 있는 모습인데 여기 안에서 이렇게 피가 나는 모습 보이시죠? 안에 충치가 깊어서 치수강까지 충치가 진행되어 있어서 치수강이 노출되면서 안에서 피가 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쪽에 잇몸 보시면 잇몸이 좀 많이 부어 있는데요. 아무래도 양치가 잘 안 되고 뭐가 끼고 하면 잇몸은 부을 수밖에는 없죠. 그래서 이 잇몸을 관리하기 위해서라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거는 그냥 빼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신경치료를 하고 크라운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제 크라운을 씌우기 위해서 다듬고 할 때 치아가 양쪽에 세 군데나 있으니까 걸리지 않게끔 다듬느라고 좀 신경을 썼던 케이스고요. 이제 사이는 어느 정도 타이트하게 맞추기는 했는데 그래도 이쪽에는 이 버뮤다 삼각지대에는 또 식사를 하다 보면 뭐가 낄 수 있는 구조라서 주기적인 관리와 그 환자분의 치료를 받은 본인의 뭐 치실이라든지 치간치술 같은 것을 이용해서 잘 닦아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오늘은 충치 치료에 관한 내용들을 간단히 증례를 보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뭐 레진에 관한 내용, 인네이에 관한 내용은 오늘 다루지는 않았고요. 그 다음에 신경치료 후에
크라운 수복에 관한 내용을 다뤘는데, 항상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뭐 대부분의 치과 의사들이 하는 얘기지만, 한 병을 키우면 치료가 더 힘들어져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충치도 초기에 정기적인 검진을 꾸준히 하시면서 초기에 발견해서 심해지기 전에 치료를 하시는 것들이 좀 더 덜 고생하고 비용도 적게 들고 좀 더 덜 아픈 해피한 치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인의 치아에 대해서 아무래도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치아에 대해서 매번 그렇게 신경 쓰진 않기 때문에 내 치아가 많이 상하고 했을 때 이거를 과연 치료할 수 있을까? 그렇게 의문도 들고, 그러다가 어떻게 보면 이거는 가도 이미 늦었어, 안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정말 뿌리만 남아서 도저히 안 되는 경우가 아니면 어떻게 해서든 치과에서 이제 살리려고 노력을 하니까 근처 치과에서 문의하시고 치료를 잘 받으셔서 소중한 내 치아를 하나라도 더 살리고 간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서울 S치과 최승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